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강좌는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라는 제목으로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은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화성문화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16강의 일정으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은 세 번째 강좌입니다. 늘 그렇듯이 고전 문학자 박수민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벅거렸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시작이 늘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예. 되게 저도 이렇게 줌 찍고 그럴 때 꼭 예. 처음에 이렇게 다시 여러 번 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또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예. 게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자, 어쨌든 반갑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번 구체적인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 아무래도 연암은 문장가이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연암 문장이 갖는 힘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좀 앞부분 쪽에서는 연암의 새로운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예. 점차로 이제 어떤 삶과 현실에 대한 연암의 생각, 또 우정론, 주검론 이런 다양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예. 이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게 이제 좀 그렇죠. 화두가 된 적이 있죠. 예, 지금도 계속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 소통이 중요하고 또 어떤 상생하는 예.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 또 어떤 차이와 다양성 이런 얘기도 많죠. 예.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이제 연암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암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소통의 문제, 차이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은 이번에 이제 뭘 정했냐면 부분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은 낭환집서라고 하는 이제 작품 중에 앞부분 쪽인데, 예. 어쨌든 이렇게 작품 설명 길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게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무와 자해가 나가 놀다가 소경이 비단옷 입은 것을 보았다. 자해가 휴 하고 한숨 지으며 말했다. 쯧쯧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자무가 말했다.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나을까? 마침내 함께 청어 선생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하지만 선생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는 모르겠네. 나는 몰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자무와 자해가 별로 이렇게 좀 시잘데기 없어 보이는 걸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네요. 하나는 예. 소경이 비단옷을 입고 가는 것과 예. 비단옷을 입고 밤길 가는 것 가운데 뭐가 더 괜찮은가, 나은가? 이걸로 이제 둘이 다퉈요. 그럼 가면서 봐. 소경이 비단옷을 입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비단옷이 좋은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단옷을 입고 이제 밤길을 가는 거는 자기는 아는데 밤길을 가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느 게 더 나을겠어요? 두 사람은 지금 이제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예. 저는 소경이 비단옷을 입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소경이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알아주는 거. 어쨌든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물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시도를 막 해보는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또 남들은 또 그걸 칭찬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렇죠.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몰라주면 아무래도 좀 서운하고 속상하겠죠? 예. 어떤 비유인지는 하여튼 가보도록 합시다. 예. 근데 이제 청어 선생은 이거는 어떤 장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좀 우언과 관련되는데 예. 비음으로 듣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지혜자를 상징한다고 봐요. 근데 지혜자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어떤 재밌는 예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예. 이 중에 일부는 그 주요 대학의 모의고사 논술로도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좀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 건데 예. 무슨 얘기인지 일단 그리고 왜 청어 선생은 모르겠다고 하는지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전에 황희정승이 공무를 마치고 집에 오자 딸이 맞으며 물었다. 아버지, 이 알죠? 이는 어디서 생겨요? 옷에서 생기죠?
아무렴 딸이 웃으며 외쳤다. 내가 이겼다. 이번엔 며느리가 물었다. 이는 살갗에서 생기죠? 그렇단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은 제 말이 맞다시네요.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누가 대감을 지혜롭다 하우 옳고 그름을 다투는데 둘 다 옳다니요. 네. 아니 근데 이가 또 어디에서 생기는 걸 갖고 딸과 며느리가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은 이게 뭐 이가 옷에서 생긴다, 한 사람은 살에서 생긴다 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싸우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우언을 다룰 때는 이게 뭐 별것이냐 대단하냐 옳고 그르냐 뭐 과학적인 진실 여부보다는 예. 이제 이런 다툼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가만있어 봐. 근데 이제 이가 옷에서 생기는지 살에서 생기는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어딘가에 생기겠죠. 그렇죠. 아, 이건 또 보면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대답을 내려주는 생물학자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옷 어딘가에 있다가 거기서 부화해서 이제 생길 확률이 높은 거겠죠. 예. 그러나 이제 과학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은유니까 한번 예. 살펴봅시다. 예. 자,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지금 황희정승은 둘 다 옳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 황희정승의 특기죠. 네, 그렇죠. 검은 소, 흰 소, 그거 지금 떠올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검은 소가 나으냐, 이제 흰 소가 나으냐 했더니 농부가 귓속말로 검은 소가 낫소 하니까 왜 그걸 귓속말로 하시오라고 하니까 소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황희정승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연암이 여기서 황희정승을 끌어들인 게 이 일화를 바탕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고 나니까. 맥락을 예. 네, 그거 패러디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더 옳으냐 하면은 A가 옳으냐 B가 옳으냐 하면 한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A도 맞고 B도 맞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궤변론자. 궤변론자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런가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궤변이고 양쪽이 옳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양시론자인 건데 아, 그래요? 양시론자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너무 요쪽도 갖다가 붙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사람. 양비론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둘 다 아니라고 하면 양비론, 둘 다 맞다고 하면 양시론인 건데 그렇군요. 왜 여기 갔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맞고 여기 가서는 또 여기도 네 말이 맞아. 여기 가서는 네 말이 맞아. 이런 기회주의자. 아, 맞아요. 기회주의자.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뿔난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한쪽을 딱 해줘야 되는데 양쪽이 맞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의 이제 이 부인은 일반의 시선 이렇게 옳고 그름을 다툴 땐 한쪽이 옳아야지 어떻게 양쪽이 옳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예. 황희정승이 빙글에 웃었다. 딸아,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대체로 이는 살 것이 없으면 부화하지 못하고 옷이 없다면 붙지를 못한단다. 그래서 둘 다 옳은 것이지. 비록 그렇긴 하나 옷을 장롱 속에 두어도 이는 있고 설령 내가 벌거벗어도 써도 여전히 가려울 게야. 땀 기운이 무럭무럭 오르고 끈적끈적한 기운이 후덥지근한 곳,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있지도 않은 옷과 살갗의 사이에서 이는 생긴단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요 작품을 좀 읽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을 예. 취할게요. 그래도 이제 잠깐의 설명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입장은 자, 이가 살갗이 없으면 부화하지 못하니까 살갗에서 난다는 게 맞고 예. 또 옷이 없다면 붙질 못하니까 옷에서 생긴다는 말도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옳아요. 예. 그런데 장롱 속에 두어도 또 이가 있고 또 벌거벗었어도 가렵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편에서 보면 한쪽은 틀린 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여기서 보면 땀 기운이 오르고 끈적한 기운이 후덥지간 떨어져 있지도 붙어 있지도 않는 옷과 살갗의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뭔가 좀 애매해 보이죠 말이? 예. 근데 어느 곳에 또 적절하게 이렇게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지금은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럼 옷도 아니고 저 살도 아니고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은. 이제 일단 요거를 좀 킵해 두세요. 왜냐하면 예. 이게 다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가 생기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한번 또 이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 저희 사실 이를 못 봤어요. 네, 그죠. 못 보셨구나. 보지도 못하고 저 군대 있을 때 누가 이가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모든 것들 다 빨고 모든 소독을 한 적은 있긴 있는데
이를 뭐 이렇게 위협으로 느끼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나는 김 선생님과 제가 동시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 왜냐면 저는요 일을 진짜 자주 봤거든요. 저는 저 빗으로 이렇게 이를 떠낸다고 그렇게 얘기. 그걸 들었구나. 나는 할머니한테, 직접 경험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 참빗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도 이제 참빗으로 머리 이렇게 하면은 이가 진짜 후두둑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큰 집에 가면 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타다닥 그 소리가 지금도 이제 갑자기 맴도는 듯한데 이 죽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요?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이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시골이잖아요. 다 그냥 저기 머리에 이를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기 어려운. 그렇죠. 이제 자주 씻으니까. 이미 김 선생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시절이었구나. 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랬군요. 자, 어쨌든간 옛날에는 이가 그렇게 이제 흔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논술에 나왔던 지문이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백호 임제가 막 말을 타려할 때였다. 하인이 나서며 말렸다. 날이 취하셨는데쇼. 집신과 가죽신을 한 짝씩 신으셨습니다요. 백호가 꾸짖으며 말했다. 길 오른편에서 보는 자는 내가 집신을 신었다고 할 테고 길 왼편에서 보는 자는 내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할 텐데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네. 와, 이건 갑질인데. 갑질처럼보다는 어쨌든 술에 취해서 이제 집신과 가죽신을 짝짝이로 신어서 그걸 하인이 지적을 해주니까 야, 그 왼쪽에서 보는 사람, 오른편에서 보는 사람은 나 집신 신었다고 생각하고 왼편에서 신었다면 가죽신 신었다고 생각할 때 뭔 상관이냐? 듣고 보면 맞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본편에서 다른 쪽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짝짝이로 신어도. 저도 제가 어떤 분한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별로 안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 살 뺀다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러고 계셔서 아니 날씬한데 살을 왜 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살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얼핏 이해가 그죠? 보이지가 않는데 진짜 그러니까 저분 임재 선생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갑자기 그 이해가 가네요. 그 상황이 뭐 정확하게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또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정리된 거 한번 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더 읽어봐야 돼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미루어 말하자면 세상에서 보기 쉬운 것으로 발만한 것이 없으나 보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집신인지 가죽신인지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참되고 바른 견해는 진실로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살펴보기 어렵다. 옷과 살갗의 사이에는 본래 빈틈이 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니 누가 그 가운데를 얻겠는가. 네, 자 이제 여기 읽어보니까 자 세상에서 제일 보기 쉬운 게 발이잖아요. 그냥 난 눈 뜨면 앞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발이 보기 쉬운데도 보는 방향이 다르게 되면은 이게 집신인지 가죽신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보기 쉬운 것도 방향이 같지 않을 때는 이게 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바른 견해는 그 옳다 그르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비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둘 다 옳다고 한 건데, 근데 이거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집신인지 가죽신인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앞에서 이렇게. 말 앞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코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 양쪽을 볼 수 있는 그 지점.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어떤 글을 쓸 때 그거를 객관적인 거리, 비판적인 거리라고 이제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한 편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편이 이것과 다르면은 화를 내거나 배척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왜냐면은 그렇죠. 화가 나요. 이쪽과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낯설다고 화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가 생기는 것은 어쨌든간 그 보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게 뭐냐면 진실이 발생되는 그 지점은 사실은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옷과 살갗의 그 사이에는 빈틈이 있어요. 늘 어떤 공간에는 다 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틈은 이제 그 다음에 멋있는 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 자, 아까 앞에서도 그 얘기 나왔죠?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가운데를 얻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를 얻으면
그 시비의 그 올바름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좀 정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암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되게 이해가 필요한데 예. 아직도 사실은 이제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합의된 그런 생각이 없고 예. 뭔가 이걸 도대체 하나로 꿰뚫는 얘기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다 은유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이해한 어떤 나름으로만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 자, 일단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는 뭐냐면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데, 그 원효 사상 가운데 개시개비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개시개비가 뭐냐면은, 일단은 C는 옳다. 그 다음에 B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개시개비는 모두 옳고, 그르다. 모두 그르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뜻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원효의 열반종효라고 하는 이제 글에 나오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코끼리가 이제 장님 만진 얘기인데, 예. 4명의 이제 그 소경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A라는 소경이 코끼리의 어떤 그 코를 만지고, 코를 보면 코끼리 코는 뭐를 좀 닮았다는 느낌이 드나요? 코끼리 코는 좀 꼬불꼬불. 뱀같이. 그래. 길죠. 그래서 코끼리 코는 뱀과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코끼리 만약에 뭐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꼭 널판지 같은데, 만약에 뭐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A라는 소경이 코끼리 코는 뱀 같아라고 하는 게 A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A의 어떤 입장을 따르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A 입장에서는 코끼리.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코끼리가 코 같잖아요. 예. 배를 만지고 널판지 같아. 이건 그러면 B의 입장에 서면 맞죠. 예. 그러니까 A와 B, C, D 각각의 말은 다 맞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개시예요. 모두 예. 옳다. 그런데 코끼리라는 전체로서 보면은 코끼리가 뱀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것은 전체로 보면 다 틀려요. 예. 그게 개비예요. 개시개비는 일부분 한쪽에서 보면은 맞는데 예. 전체로서 보면 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는 다 맞고 전체로서 보면 또 다 틀려요. 아, 그렇군요. 그게 개시개비예요.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며느리 이와 옷에서 생기는가 살에서 생기는가의 비유도 만약에 그게 딸의 입장에서 서면은 맞아요. 예. 며느리 입장에서 서면 맞아요. 예. 그래서 황희정 승일 다 옳은 것이지. 예. 그러나 또 전체적인 입장, 옷과 살갗의 사이에서 생긴다고 하는 그 총체적인 면을 봤을 때의 그 자리에서 보면은 각각은 또 옳지 않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신과 가죽신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백호임제의 말이 현명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 보는 방향이 다르면은 집신인지 가죽신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나머지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면적 그 진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양쪽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뭐 위치로 가죠. 그렇죠. 위치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비판적인 자리가 필요한데 연암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다 그르다 하는 어디라고요? 사이. 예, 사이. 네, 시비의 사이. 그거를 이제 한자로 중. 근데 이제 이 연암의 이 중이라는 게 다른 글을 보면은 틈제라는 게 있어요. 예. 틈제로도 얘기를 하고요. 사이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세 개의 용어를 연암이 각각의 자리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같은 뜻이라고 봐요. 아,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것도 뜻이고요. 재밌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고 그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한자로 원문으로 하면 부죽 분리라고 돼 있어요. 예. 부죽 즉 그러니까 접해 있지도 않고 분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근데 불 A 불 B라고 하는 게 예. 이게 불교의 어떤 그런 핵심 화두예요, 또.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불 A, 불 B를 이제 불이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A도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해서 불일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제가 예전에 저기 서산 지역에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그 삼존 세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보니까 예.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통내에 불이문이라고 써 있는 게 봤어요. 아니 예. 불에다가 이제 두 이자. 예. 근데 이제 그 한국에는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뭐일 것 같아요? 문화유적지. 그 절에 있겠죠. 그렇죠. 사찰이죠. 사찰. 사찰이죠. 그래서 불교유산이 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향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예. 서원. 예. 근데 누가 이 서원 철폐 운동을 했었었죠. 대원군이. 맞아요. 홍선대원군이 이제 그때 서원 철폐, 왜냐면 좀 서원의 폐단이 좀 심해졌었어요. 그 예. 15세기에. 그래서 서원 철폐 운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이제 다시 뭐 복원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 근데 이제 사찰은 진짜 전국에 많이 남아있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일주문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예. 일주문 대신에 쓰는 명칭이 가끔 불이문이라고 쓰여있는 곳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아, 예. 그만큼 중요한 건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너무 이제 좀 허접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예. 예. 열매와 씨의 비율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다면 예. 열매가 이제 씨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열매와 씨가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둘이라고 그렇게 볼 될 수가 거니까. 없어요. 예. 하지만은 또 열매와 씨는 어쨌든 각각 또 그걸 또 같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열매는 열매고 씨는 씨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은 열매와 씨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줌으로써 인연. 그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불일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있어 보여도 예. 그게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인과 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어디 주역에서는 예. 대대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어. 대대의 논리라는 것도 이거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보세요. 빛이 비추면 여기도 예. 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늘이 지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응달이잖아요. 여기는 예. 햇빛이 진 부분이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응달, 양달. 예. 근데 요게 서로 그러면 봐죠.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예요? 아니면은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죠. 그렇죠. 반대인데. 그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죠?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것도 빛이 같고. 없으면 어둠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통찰을 하신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게 상대방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 내가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도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라는 그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대립되는 것은 반드시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존재는 상대방이 있음으로 그 대립되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왼쪽과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없으면 그렇죠.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서로가 의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예. 대대의 논리인데 저는 그게 어쩌면은 불교의 불일불이와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지금 이제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까 이제 그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는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제 연함이 예.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이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A가 오르냐 B가 오르냐 서로 다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주인의 입장은 일반적인 시선이야. 한쪽을 택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나 연함은 진실이 발생되는 그 사이는 연함의 말을 따르면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립되는 것은 서로를 비추어주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그르다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진실. 하나는 대립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 하나. 예. 또 하나는 진실이 발생되는 지점은 되게 어렵다고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안 돼요. 아까처럼 한편에서 보면 그냥 내 집신 가지고 반대편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서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기회주의자랑 다른 거예요. 좀 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기회주의자는 이제 여기 있을 땐 여기부터- 여기가 좋다, 저기 있을 땐 저기가 좋다이지만 그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네 말도 뭐 일리가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네. 비교해 보자 뭐 이런 느낌의 태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암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태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진실의 자리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자꾸 내 편, 우리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부분적인 진실이에요. 이 반대편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양쪽을 봐야만 진실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진실을 저는 연암이 좀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기 썼지만은 한편에서 바라보면 부분적 진실이에요. 대립되는 쪽도 아울러서 전체적인 진실을 확보해야만 그래야 객관적인 진실, 객관적인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게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 그렇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진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이런 대립이 있을 때 이제 객관적인 위치에서 뭐 해달라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그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위치에 서겠다는 사람을 자기 의견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또 한국 사회가 너무 이제 뭐 항맥, 지연, 혈연으로만 그냥 끈끈하게 이게 저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욕망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하게 공평하긴 불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성찰과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자꾸 이제 자기 편, 내 편으로만 가려서 그거를 내 편만 심으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정한 이제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암의 이런 말들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힌트를 얻고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리된 발언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바른 견해는 진실로 옳다 그르다는 시비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네. 다시 읽어보죠.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살펴보기 어렵다. 옷과 살갗의 사이에는 본래 빈틈이 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니 누가 그 가운데를 얻겠는가. 쇳덩구리는 자신의 소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 역시 자신에게 구슬이 있다 해서 저 쇳덩구리의 소똥을 비웃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언 때문에 앞문장을 다시 또 이제 읽은 건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연암의 문장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 이제 마지막 구절 뭐냐면은 소똥구리는 자기의 소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용도 자기에게 여의주가 있다고 소똥구리의 소똥을 비웃지 않는다. 이제 요 말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쇳덩구리는 자기의 소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소똥이잖아요. 소똥. 똥은 어떤 거예요? 똥은 더러운 거. 더러운 거. 그렇죠. 누가 사람은 똥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소똥.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의주. 이 여의주는 모르겠어요. 보물이죠. 여의주는. 그렇죠. 여의주는 보물을 넘어서 정말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똥과 여의주를 연암이 대비한 거는 똥은 가장 천한 거. 그다음에 여의주는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여의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비한다면 주류, 중심, 귀한 거. 반대로 똥은 비주류, 소외된 것, 천한 것이에요. 그런데 연암은 소똥은 내 소똥을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소똥은 여의주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옥 선생님처럼 쇳덩구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쇳덩구리 입장에서 그렇죠. 쇳덩구리 입장에서 쇳덩구리는 이 소똥을 굴리는 게 그게 집을 만드는 거였나?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럼요. 거기 거기 자기 애 낳고 그러는 거야. 새끼 낳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소똥을 굴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가 아예 뭐 목적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소똥이 참 얼마나 저기 그 소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여기 보셨구나. 화성에 소가 많습니다. 아직도 낙농이 막. 그래요? 요새 소똥이 귀해져가지고 그 정부 예, 차원에서 비료로, 예. 한 마리에 50만 원인가 100만 원씩 그거 이렇게 저 구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맞습니다. 보고 계신 소똥이 진짜 소똥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귀해졌어요. 저 어릴 때 되게 흔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 풍선껌 스티커 같은 거 그게 일본에서 막 뭐 100만 원에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뭐 세상이지만 그냥 네. 뭐 그런 맞아요.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소똥구리가 금값이 되었지만 과거엔 가장 흔한 거였고, 예. 그다음 이제 소똥은 이게 천한 거 이제 그런 건데, 소똥은 자기의 소똥을 통해 이제 거기에 새끼도 낳고 그리고 집이기 때문에 자기 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똥이 필요하지 여유주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용도 자기에게 여유주가 있다고 해서 소똥구리의 소똥을 비웃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비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렵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이제 평범한 욕망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늘 나의 큰 차로 남의 작은 차를 무시하고,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나의 큰 집으로 남의 작은 집을 비웃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우도 이제 있고. 우리 어떤 인간의 평범한 욕망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유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큰 거, 예. 좋은 것,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좋다고 생각되는 욕망과 관련된 어떤 것. 그게 여기서는 여유주예요. 예. 근데 소똥구리의 소똥을 비웃지 않는데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면 비웃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여유주는 이제 왜 부럽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과 차이의 차이예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일 뿐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이제 일단 소똥이 필요하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더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무엇이 더 귀하다, 천하다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이거를 차이로 이해할 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직업도 귀천을 나누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어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직업을 갖고 차별을 해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뭐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뭐 차별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차별도 있네, 진짜. 그런 차별의 의식으로는 연함의 어떤 이 의도를 좀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거고요. 근데 이제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여기 좋아할 뿐이라는데 좋아하는 바가 다 어떤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기호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그걸 하나로 몰아갈까요? 그거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욕망과도 이제 해결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의 욕망이 자꾸 좋아하는 하나로 자꾸 몰아가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금에 대한 욕망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지금 그 집단의 욕망으로 다 묶어놓으니까 모든 사회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하나로 몰아가고 그 기호를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99가 자꾸 제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 99사람이 불행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비웃고 하찮다고 여기게 돼요. 근데 이제 연함은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절대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하나만이 옳다고 해요. 글쓰기도 어느 한 가지만을 옳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다양성, 차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위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를 해체할 때 그 어떤 연함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연함의 어떤 생각은 궁극적으로 해체의 미학으로도 간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해체의 미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이에요. 요거를 또 이해하려면 요건 또 한 시간짜리가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근대의 이분법에서 다시 뭐 어떤 미추라든가 선악의 해체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연함의 이런 미의식은 해체의 미학까지 도달한 지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 말이 이제 연암의 어떤 인식에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똥구리는 천한 동물, 용은 귀한 것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쇠똥구리는 쇠똥구리로서의 소똥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고 예. 용도 용의 그냥 여유주로서의 가치를 살아가요. 이렇게 각각의 존재성을 인정하면은 그제서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은 그냥 각각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그게 지, 좀, 그렇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야? 이 사고를 가지고는 차별의 논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좀 유년 시절에 뭔가 이렇게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향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요새 또 그 유년 시절에 제가 가지고 놀았던 그런 장난감들이 복각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꽤 비싼 가격에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가격이 지금 뭐 그게 큰 돈이긴 큰 돈이지만 제가 네. 좀 마음을 좀 쓰면 그거를 이제 살 수가 있는 지금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샀다고 어떤 친구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그게 뭐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샀어요. 네. 샀다 그랬더니 네. 그래? 그걸 왜 샀어? 그게 돈이 좀 돼? 묵혀두면 아. 돈이 좀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난이 무슨 2억짜리 난이 있고 물론 그거는 자본주의의 개념에서 그땐 2억짜리 난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보는 마음이 제가 가진 그거를 그 뭔가 이제 그런 물건을 이렇게 가졌을 때 그 마음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기 가치가 다르고 아, 저 네.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이게 여기서 벗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에요, 관계가 되죠. 예, 네. 그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용이 여유주가 필요하듯이 소가 새똥구리는 소똥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죠. 좋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네. 한 거지. 맞아요. 그거를 굳이 뭐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돈의 액수로 존재성을 자꾸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규정짓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욕망대로 따르는 삶은 짐승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짐승도 다 욕망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겉으로는 그래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막 뭐 어떤 인간만이 언어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무의식이 자꾸 욕망을 갖다가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 돈의 액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갈수록 알고 보면은 되게 지성화되는 것 같지만은 예. 그 반대로 그런 집단의 욕망 쪽에 휩쓸려 가면서 자꾸 돈의 액수로만 환산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지성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이 사회가 예. 좀 더 이 성찰이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더 편리해지는 거 맞고 예.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편리성이 더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그래서 이제 뭐 행복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전에 얘기해준 적이 있지만 예. 과연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가진 것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행함을 느껴요. 그 이유가 하나의 집단 무의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이 자꾸 하나. 결국 그것이 이제 돈이라는 거겠죠? 물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 속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너무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네. 그 뭐 일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분명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네. 이해할 수가 없어. 저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엄청 가치가 높지 않았을 때 제가 네. 저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니까 그만큼의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일단 돈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몰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까지 또 얘기가 넘어갔는데 예, 본질이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바뀌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가지고는 또 이런저런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저 수 나름으로도 있겠죠. 생각이 많지만은 예, 또 그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너무 나아갈 것 같고 어쨌든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가 자꾸 그렇게 어떤 이제 좀 이게 진부한 얘기 같지만 너무 이렇게 이제 돈의 욕망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존재성을 갖다가 투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연암의 예. 이 말에 따르면 좋아하는 게 다 각각 다른데 예. 그 좋아하는 다름을
이제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시선에서 한번 연암의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네. 자, 여기 일단은 살짝 말똥구리, 좀 흔해지는 솥동구리라고도 부르고 말똥구리라고도 예,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솥동과 그다음에 이제 용 안에 저 여의주. 사실은 제가 용 갖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 일단 요즘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적으로 뒤에 예. 할 얘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은 이제 용주사 대웅보전에 있는 장식입니다. 그렇군요. 용주사 한번 가보시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연암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결론적인 건 또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예. 거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시각이 어떤가 진실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장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예. 장자의 말. 이쪽에도 저쪽에 요소가 있고 저쪽에도 이쪽에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저쪽에도 하나의 시비가 있고 이쪽에도 또한 하나의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피니, 시니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도출하한다. 지돌이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 환중을 얻어 무한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네, 뭐 되게 이제 뭐 추상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도출하는 개념이 이제 또 도의 지돌인데 예. 장자에서 어떤 그런 진실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이 도출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지돌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래요. 그 돌적기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문 박을 때 다 있어요. 그 문에 예. 이제 돌적기가. 근데 그 이제 중심축을 갖다가 이제 그 도출하고 한대요. 그 중심축. 예. 그럼 요건 문이 이렇게 뭐 좌우로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에서 예. 이렇게 가운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장자식 사고는 이쪽에도 저쪽에 요소가 있고 저쪽에도 이쪽에 요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도 하나의 시비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의 시비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이니 옳으니 그르니 저것이니 이것이니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도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장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폭넓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장자의 인식은 예. 모든 것은 이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추하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추라고 하는 것도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 미가 될 수 있고 미라고 하는 것도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 추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규정될 수 없어요. 장자식 논법에 의하면. 예. 그게 이제 좀 극단화되면은 불가지론,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사물의 진실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서 이제 도출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의 그 가운데 음. 이게 이제 장자의 진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장자에서의 어떤 진리의 자리는 고정돼 있는 적이 없어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진실의 자리는. 예, 그런 것 같네요. 뭔가 근데 좀 유교와는 좀 확실히 달라 보이죠. 맞아요. 붙잡아야 돼. 그러면 유교는 무엇이냐? 중용 들어보셨죠? 예. 중용이 뭐 같아요? 뭐 중용과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 그죠? 그런 느낌으로 오죠. 그냥 예.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 예. 근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너무 맹탕? 그렇죠. 뭐야 이것도 이도저도 아니다.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고 이건 뭔가 좀 어떤 그런 생각도 할 적이 있어요. 이쪽과 이쪽의 가운데인데 이쪽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렇죠. 가운데는 이쪽이 돼야 돼. 조금 더 이쪽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인데 이쪽이 진짜 되게 말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근데 거기 무조건 가운데 한다고 이거 우리가 뭐 그거를 뭐 중도니 중용이니 이런 말로 하지만은 그러면 그게 진짜 기회주의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용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 왜 필요하냐면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막은 중을 잡았으니 중을 잡는 것은 도에 가깝기는 하나 중을 잡고 저울질함이 없으면 한쪽을 잡는 것과 같다. 한쪽을 잡는 것을 미워하는 까닭은 도를 해치기 때문이니 하나를 들고 100가지를 패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용의 자리가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예. 자, 중을 잡는데 예. 중을 잡고 저울질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쪽을 잡는 거래요. 벌써 다 맹자 시대에 벌써 그 해법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래요. 이게 중용의 윤리가 단순하게 기계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도 이제 비슷한 비유인 건데, 봐서요. 한쪽을 잡는 것을 미워하면 돌을 해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김 선생님과 내가 있는 가운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 자리 되겠죠. 요쯤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저 촬영하시는 저 촬영 감독과 저와의 가운데는, 우리의 가운데는 또 어디쯤이 되겠어요? 아, 저쯤이 되겠죠. 저쯤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관계와 배치 속에서 가운데 자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물론 장자는 무조건 다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속에 있지만은 예. 유교는 그거는 아니에요. 예. 다만 그 내가 누구와 무엇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알맞은 지점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저울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과 10이 있어요. 그럼 가운데 적절한 좋은 자리는 뭐죠? 예. 5죠. 그렇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100으로 옮겨갔어요. 예. 그러면은 1에서 100의 가운데의 중용의 자리는 뭐겠어요? 50이죠. 50이죠. 예.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5에 있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건 이제 치우쳐진. 그렇죠. 치우쳐진 예. 생각이 되잖아요. 예.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에서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은 문화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른다, 변한다는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거는 예.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배운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배운 어떤 법 관념, 예. 도덕 관념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좀 완전히 치우쳐지고 치우천, 극이 돼 버리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읽으라는 요청이 필요해요. 그 시대 정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중용의 어떤 가운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네. 유교가 저희가 그냥 선입견적으로는 좀 갑갑하고 좀 고루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어느 정도 진리가 이동하는 그런 방향이나 변화에까지도 다들 어느 정도 다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자님이나 공자님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안한 늘 그 거군요. 말씀을 자기 편의적인 잣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되게 유연한 거예요. 중용이라는 개념도.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자꾸 생각의 자리를 옮아가야지 하나의 생각만을 붙들고 이것만이 옳다 하면은 나중에는 왜 이렇게 그저 어른들이 막 아이들한테 교훈 이렇게 막 훈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거 뭐 하냐?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면은 두 글자로 꼰대라 그렇죠.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시대 정신을 읽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유교 시대에는 그 조선 왕조 500년은 초기나 말기나 그런 어떤 성리학의 가르침 세계 속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 변하지 않는 지식 체계 속에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롭고 연장자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깊어지니까 맞네요, 학식이. 맞네요. 예. 그래서 우리 고전 시절에는 나이가 들수록 학식이 그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니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늘 지혜로운 연장자로 대접을 받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웠는데 예. 지금 시대에는 그 1년 사이에 과거 500년 동안에 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요. 예. 지식이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핸드폰을 그전에는 그럼 만약에 이제 5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죠? 지금 뭐예요? 노트 10이 아니고 뭐죠? 12가20. 나왔어요. 20이 나왔구나. 20이 20. 근데 계속 5를 갖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AT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AT 지식을 가지고 지금 AT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뒤떨어진 지식.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T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는 AT를 XT, AT. 네.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AT 컴퓨터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려면은 예. 지식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더 합치면은 그게 더 이렇게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어떤 그런 지식을 자꾸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내면서 그거를 지혜로 만들 때 좀 더 어른이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소통인 거예요. 자기의 그렇군요. 자리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순간 소통이 안 돼요. 이건 풀리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암의 어떤 지식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지식인들은 자기가 배운 것만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권력으로만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연암이 그런 지식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조금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읽어보시죠. 예. 경계인의 시선입니다. 네. 중간을 강조하는 발언이 향해 있는 시선은 주변적인 것, 하찮은 것, 소외된 것이다. 중간에 대한 조명은 주목받지 못한 존재로 시선을 향하게 함으로써 중심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주변적인 존재를 부각시킨다. 따라서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연암의 발언은 기계적인 균형 정신이 아니라 지배적 가치에 의해 소외되었던 존재에 애정을 갖는 휴머니즘의 발현이다.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연암이 그러면 이쪽과 저쪽에 이제 지금 가운데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완전 그 기계적인 균형 정신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누가 말동에 관심을 가져요? 다 사람들은 뭐만 이야기할까요? 여의주만 좋아하고 여의주만 이야기해요. 이 말동이나 소동은 가리어져 있어요. 배척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두 개를 이렇게 그냥 기계적인 균형 같지만은 사실은 연암은 이 소동, 말동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올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왜냐면은 이 성리학적인 유교의 시대에는 여의주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의주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말동도 똑같이 못지않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한쪽은 힘이 일방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되게 힘이 없어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양쪽 입장을 똑같이 들어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쪽의 목소리만 더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맞아요.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거는 이 약한 것. 그랬을 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암은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얘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향해 있는 시선은 늘 그것을 우리의 삶과 현실을 이렇게 좀 성찰하게 하는 예. 그런 태도로 좀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예.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암을 배우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예. 저는 연암의 이런 시선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정신을 하나 만약에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예. 이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야누스의 사고라는 건데 예. 그 야누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야누스가 두 얼굴에 그렇죠, 두 얼굴. 예. 예전에 저 마징가 제트 그거 생각나네. 아수라 백작. 아수라는 예, 아수라 백작. 백작. 아수라 백작이 이렇게 아수라 서로 얼굴이 다르지 남작이었는데. 않았어요? 예, 아수라 남자. 이게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것도 좀 앞서간 거. 맞아요. 그렇죠. 대단히 앞서갔던 거죠. 예. 예, 갑자기 그 마징가 제트가 뭔지 모를 텐데 요즘 친구들. 그럴 것 같긴 하다 진짜. 예. 그 어쨌든간 이제 야누스가 이제 로마에서 집을 지키는 신인데 두 얼굴을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야누스의 사고라는 거는 그런 양면성을 갖다 들여다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 한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그늘과 빛과 어둠 예. 또는 대립되는 반대편까지도 아울러서 사고하는 태도를 예. 야누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또는 현실을 이해할 때 늘 이 양면적인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저는 다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넌 왜 A라고 노래하면서 B 같은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너는 맨날 희망을 노래하면서 왜 너는 또 개인적인 뭐 돈을 근데 뭐든지 사람은 어떤 희망을 노래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돈을 벌고 싶을 때도 있고 여자가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자연히 한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또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다 이해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좀 아울러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한 건데 예. 이거는 되게 이제 심리학에서 자주 있는 거 제가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저게 뭘로 보이세요? 토끼처럼 유명한 거죠. 보이는데. 토끼처럼 보이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뭘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뭐 거위처럼 보이잖아요. 거위나 오리인지 뭐 오리나 오리인지 이런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을 얘기해요. 이것도 딱 보면은 뭐 같아 보이세요? 이거는 촛대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근데 이게 솥대로 보이지만은 그런 이제 어두운 부분을 보면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예.
뽀뽀를 하려고 그러나? 네네, 뭐 뽀뽀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뭐 사실은 이 두 그림은 되게 흔한 걸로 제가 이제 예. 이게 일반 인문 강연할 때는 좀 더 색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사실은 하는데 예. 여기서 다 노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역시. 상식적인 거, 가장 상식적인 거 두 개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양면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두루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찰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예컨대 반달은 우리가 왜 반달이라고 하게요? 달이 반만 있으니까 반달이라고 그쵸. 하죠. 근데 반달도 결국 무슨 달인 줄 아세요? 근데 둥근 달이죠. 둥근 네, 달이죠.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 공전인지 자전인지 모르지만 빛이 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반달이라고 명칭을 쓰지만 그냥 둥근 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달에 보이는 그 면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반달이라고 하지는 그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시각,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양면성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양면성을 본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걸 말해요. 예.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양면적으로 사고하기입니다. 네. 예, 인간 사물 사건에는 늘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공존한다. 언덕 위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에도 지붕 한 구석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옥내 배선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다. 이 두 측면이 함께 그 주택의 본질을 이루며 두 측면을 통째로 볼 줄 아는 것이 구조적 안목이다. 네, 맞아요. 인간 사물 사건에는 늘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이 인간의 얼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다 뭐 예쁘고 아름답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예. 그런데 만약에 가까이 현미경으로 보면 다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다 막- 거기 안에 모낭충이 살고 있대요. 예, 벌레가.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뭐 서울 하늘에 한강에서 보는 밤하늘의 야경은 어때요? 되게 아름답죠. 아름답죠. 예. 근데 그러니까 밤하늘의 야경이 반짝일수록 그거는 어떤 거를 반영하는 걸까요?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체증 말고 야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경이 아름답게 빛날수록 그 안에서 힘들게 사람들은 힘들게 고생하는 노동하고 있네요. 노동자의 고단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어쩌면은 추함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고요. 예. 밝음과 어둠이 늘 그 한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다. 멀리서만 보고 이것은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그 힘듦을 이해해야 돼요. 이발소에 있는 그 농촌 풍경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얼마나 힘든데요, 일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 있을 때 예. 이제 세상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좀 더 세상을 같이 이렇게 휴머니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 이제 이 배움의 시선은 예. 이런 어떤 양면성 또 개시개비의 논리를 통해서 부분적인 진실에서 벗어나서 좀 총체적으로 보는 진실, 우리 삶의 태도로 확장을 한다면은 양면성을 두루 볼 수 있는 삶의 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예. 하지만 연암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가리어져 있었던 것, 소외된 그 존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속내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예전에 나중에 더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지만 예전에는 만화 같은 거를 되게 만화 때문에 뭐 폭력적이 된다고 만화책 불태우고 그런 거 기억나거든요. 옛날에,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웹툰이라는 컨텐츠로 굉장히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부가가치를 갖는 시장이 됐잖아요. 이야기의 또 보고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저희도 구비문학을 전공했지만 제대로 저희 한국의 신화관이 제대로 알려진 게 이게 웹툰 신과 함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하찮게 보거나 이제 천대 받았지만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진실도 지식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부가가치도 창출해내는 걸 맞아요. 보면서 그 연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그거 좀 더 정말 중요하구나. 맞아요. 잊혀진 것들 나중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그 홀대받았던 게 지금은 오히려 각광받기도 하고 예. 옛날에 각광받은 게 지금은 홀대받기도 하고 이런 예, 게 다 맞습니다. 예.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뭐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예.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옳은 양 그거를 예. 자랑하고 그거를 내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합의 말대로 이제 우리가 소똥구리는 그 자기의 소똥 굴리기를 좋아하면 되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로의 어떤 시선, 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보이지 않는 그 말똥을 우리가 조금 소중히 여기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예. 네. 요 뒤에 얘기가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요게 이제 앞 장면이고 여기 이제 글쓰기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얘기가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 유튜브가 한 개당 원래 30분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면 다 1시간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힘들죠,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가져요. 맞아요. 예. 이 남은 얘기는 제가 열심히 지금 연암산문에 대한 이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예. 제 책에서 나중에 한번 만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책으로 이어지는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저희 컨셉을 정해집니다. 자, 그럼 정리하는 거. 이제 그러면 예. 이제 지금 시대의 적용 부분에서 예, 이제 저 21세기와 사이의 문화라고 했는데요. 예,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 시대는 절대주의 시대인데 연암이 그때 이미 사이를 얘기했어요. 예, 대단하거든요. 예, 진짜 사이의 문화는 지금 우리 시대 필요해요. 맞습니다. 보세요. 인간, 시간, 공간 다 무슨 글자가 있어요? 사이 간자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고요. 예, 시간이 바로 그 공간과 공간 사이, 틈이라고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도 때와 때 사이인 거예요. 여기에다 사이가 있고 인터 연결하다, 매개하다. 예, 예, 국제이죠, 제가 틈제. 예. 나라와 나라 사이. 음, 그래서 진짜로 우리 시대가 바로 연암이 이야기한 이 어떤 사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지금 시대는 진정한 리더십이 돼요. 사람 사이를 조정을 해야 돼. 옛날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눌렀죠. 예. 지금은 사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리더십인 시대예요. 아, 좀 아이러니한 게 네. 그 흔히 이렇게 뭐 속 시원한 말을 했다. 그게 갈등을 막 이렇게 뭐 해치운 그러니까 내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한 걸 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사이다. 진짜 사이 네. 그 사이다보다는 이 달을 빼고 사이를 좀 주목하는 게 네,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네. 사이다보다는 네. 사이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사실은 저 사이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데 예. 우리 지금 1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오프라인 기회를 통해서 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요새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예.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개인적인 고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내면, 어떤 정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결, 사이를 잘 고민을 할 수 있어야 거기서 소통의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예, 또 연암의 그 어떤 차이에 대한 시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차별적 시선을 넘어서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게 아닌가.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네. 여러분 그 코로나19로 그 힘드신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3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